외국에 가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여러 가지를 느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 체류 기간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태국에 대한 문화 충격을 5가지만 나눠볼게요. 태국에 갈 계획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 태국인들과 얘기도 해보고 역사와 배경을 받아보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한국 사람 입장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알면 알수록 놀라는 충격 태국 문화 5가지. 첫 번째는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계급사회 구조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한국도 돈이 계급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선시대 같은 신분 차이는 없죠. 이게 참 이상하다 싶은 의문이 생기는데요. 태국은 원래 왕권 국가이고 왕족과 귀족이 존재하는 계급사회였어요. 그런데 1905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노예제도를 폐지한 국가였고 1932년에 귀족제도도 완전히 폐지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신분제도를 폐지한 건 1894년 갑오개혁 때였어요. 법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라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대한제국과 해방 후에도 양반과 노비 등의 신분이 여전히 호적에 기재되었으니 사실은 오래 간 거죠. 태국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신분제도 정리가 이루어졌는데도 하이소라고 불리는 신계급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꽤 나거든요. 우리는 한국이 그런 거 아니냐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치는 북유럽처럼 평등 국가는 아니어도 비교적 평등한 국가로 세계 13위인데 이 수치는 미국, 영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평등하다는 수치예요. 그에 비해 태국은 대략 60-70위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인구의 1%가 전체 자산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의 5%가 전체 국토의 80%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식이죠. 한국은 상위 1%의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상위 10% 가구가 약 43%를 차지하는 것과는 갭이 커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은 과거의 신분제도 때문이라는 걸 아시나요? 지금도 왕이 존재하고 있지만 왕족, 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와 권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어도 금전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태국은 왕권을 계속 지켜줘 왔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폐지되어도 가진 부와 권력은 그대로 자식들에게로 내려가게 된 거죠. 왕권이 계속 유지되고 국민들이 왕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라마9세가 국민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푼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큰 이유도 있어요.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게 침략을 받지 않은 국가예요. 일본군이 태국을 통과해서 국경을 넘나들도록 허락한 대신 자국은 침략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죠. 그 때문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뿐만 아니라 후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까지 쉽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지만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국가가 되었어요. 그걸 이뤄낸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 거라고 믿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국민의 98%가 불교인 태국인들은 윤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세의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덕을 쌓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면 전생을 탓하며 받아들이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데요. 큰 소리 안 내고 조용한 불교도들인 태국 국민들이 올해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태국에는 헌법 112조의 왕실모독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왕을 모독하거나 비판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에요. 이 법 자체가 태국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이 전왕인 라마9세는 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현재 왕인 라마 10세는 사생활 논란인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사치스럽기도 하다는데요. 태국보다는 독일에서 더 많이 지내니 아무래도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자산이 45조라고 하며 비행기만 48대가 있다죠? 사우디 왕자가 20조라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실모독죄를 지나치게 적용시켜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존경받지 못한다 봅니다. 그로 인해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폐지를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헌법재판소에서 입헌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당해산과 이에 가담한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국왕이 여러 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 타이 국민들도 시위를 하고 잘못된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종교적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비합리적이다 싶은 건 결국 언젠가는 바꾸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놀라는 충격 태국 문화 5가지. 구독과 좋아요 지금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태국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인 카토이가 있어요. 보통은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태국에서는 여장 남자나 트랜스젠더를 보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지낼 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같은 층에 20대 한국 여성도 살고 있었고 또 태국 여장 남자도 살았습니다. 제가 굳이 여장 남자라고 하는 이유는 남자티가 많이 났고 목소리도 굵어서 아직 수술 전인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한국인이라 한국인 여성과도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그 여장 남자가 갑자기 그 한국 여성의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머리에는 구루프를 만 채로 수줍게 웃으면 서 있더란 거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몸을 베베꼬며 뭔가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잘 못 알아들어 여러 번 물어보니 자기가 그날이라고 하면서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했다는군요. 누가 봐도 여장 남자인데 일단 빌려주었대요. 그런데 굳이 왜 그랬을까요?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도 생리는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진짜로 여자가 되고 싶었거나 아니면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강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요. 미모 면에서도 카토이는 진짜 여성보다 훨씬 예쁘게 꾸미고 화려하다 보니 반할 정도의 외모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쫓아갔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만났다란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태국에는 제3의 성인 이런 카토이, 트랜스젠더를 쉽게 받아들여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전생의 업에 따라 다른 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한 현생에서도 전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편안하게 수용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태국에 가보셨다면 티파니 쇼나 알카자 쇼, 칼립소 쇼처럼 트랜스젠더의 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제3의 성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 성공하거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로 성공한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성공적으로 결혼에 골인한 트랜스젠더들도 있습니다. 놈포이포이 트리차다처럼 유명 배우이자 모델로 재벌과 결혼한 최고의 카토이 성공 심화를 쓴 사람도 있고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떨친 후 뷰티나 미용 관련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성전환 수술 의사이면서 스스로도 성전환 수술을 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닥터인 판폼파이 분양과 수판트리 3 산통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방적인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고 불교의 윤회 사상과 타인을 포용하는 가치관도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산업적인 특징으로는 뷰티와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 높고 미스 유니버스에서도 당당히 1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쪽 분야에서 많은 카토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죠. 또 피부색이나 경제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인데 카토이 역시 피부가 하얀 경우 더 인기가 있고 좋은 대접을 받아요. 하지만 모든 카토이들이 이것만은 성형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로 목소리인데 가끔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입을 열 때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때도 있답니다. 태국에서는 탁발을 하고 오렌지색 순복을 입은 스님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탁발승과 관련해서 조심할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탁발승에게는 절대 말을 걸지 마세요. 특히 여성이라면 탁발승과 말하는 것이 금진히 조심해야 해요.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젊은 남자들은 일정 기간 출가하는 문화가 있어요. 태국의 상주하부 불교에서는 출가와 공양이 공덕을 쌓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자가 성인이 되면 마치 성인식이나 한국에서는 군대처럼 일시적으로 출가하는 것이 통거의례로 되어 있죠. 태국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에서 불교라는 종교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네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태국도 갑질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 수준이 정말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제 경험을 얘기해볼게요. 백화점에 골프화를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골프화 매장에 한국 중년 남자들이 5명쯤 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선 비싼 브랜드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그런지 각자 서너 켤레씩은 거뜬히 살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한국인인 제가 듣기에 너무 불편하게 야, 너 하면서 사이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반말에 막말하시는데 좀 창피했어요. 뭐랄까 말은 못 알아들어도 백화점 직원들을 막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상한 건 백화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사이즈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없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사이즈가 있으면 사갔는데 결국 15켤레를 팔 수 있었는데 딱 2켤레만 팔았죠. 찾던 사이즈가 저랑 같길래 저도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직원이 사이즈 물어보길래 얘기했더니 제가 원하는 스타일 3가지를 전부 가져오더라고요. 틀림없이 아까 없다고 했던 사이즈였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반말에 무례한 야, 너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 자기들끼리 눈짓하며 팔지 말자는 거였었나 봅니다. 예의 바르게 영어로 물어봤던 제겐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한국어로 또 영어 명령으로 막대했던 다른 고객에겐 항의를 한 건 아니지만 물건을 아예 안 팔더군요. 태국 사람들은 언어 자체도 조용하고 조근조근한 편인데요.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면 그날 누구 하나 죽어나간다는 얘기를 태국인에게 들었어요.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리를 바로 피해야 한다고 귀뜸해주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디서든 예의 없이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고객으로서 갑질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머리는 신성한 신체 부위라서 악이라 하더라도 머리를 만지거나 쓰다듬으면 안 돼요. 반대로 발은 너무 더러운 신체 부위라고 여겨서 함부로 발바닥을 사람들이 보도록 끌어올려서도 안 돼요. 엉덩이 들이미는 거랑 같다고 봐야 할 거예요. 이 부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알면 알수록 놀라는 충격. 태국 문화 5가지. 태국은 다른 동남아처럼 길거리 음식이 유명한데 한국 사람은 배앓이를 많이 하는데 태국인들은 괜찮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길거리 음식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금방 상하기도 해서 특히 관광객들은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꼭 길거리 음식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한 달 살이를 오는 분들 중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이나 어학기관에 맡겼을 때 백발백중 아이들이 장염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는 걸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태국 사람들이
음식들이 탈이 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적응이 된 태국 사람들은 더위에 살짝 상한 음식이나 위생 상태가 좀 나빠도 배탈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물갈이처럼 자꾸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위생 상태나 유통관리 상태가 나쁜 얼음은 안 먹는 게 좋아요. 태국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이 더 있지만 이번에는 5가지로 끝내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